네, 안녕하세요. 무리함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31번째. 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논문을 계속 볼 거고요. 지난주에는, 사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도 다 이해했냐 그러면은 좀 자신은 없는데, 그냥, 약간 빚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앞으로 가면서 또, 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논문상으로는 5페이지이고요. 제목은 매니폴드에서 플로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니폴드는 들어보긴 했어도 플로우는 아예 처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먼저 혹시 미리 읽어 오신 분이 계시면은 감상이나 뭐 그냥 아무 말이나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얘기를 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약간 그 매니폴드 하면 그냥 어렴풋이 좀 느낌으로 막 공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매니폴드, 로컬 매니폴드 이런 등등의 정의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 정의랑 맞나 했을 때 저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제 아틀라스라는 게 정의가 저렇게 M1, M2 이렇게 나오는데 M1은 뭔가, M1은, 그냥 그럴듯하다 정도인데, M2는, 왜 저걸 저딴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챗GPT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틀라스가 무슨, 예를 들면 이제 지구본이 있으면, 지구본을, 어, 뭐죠? 그냥 평면 지도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뭐, 자르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 대륙 부분, 뭐, 이렇게, 태평양 부분,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뭔가 덮은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의를 저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그 말인가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나마 조금 제가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계산 미분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한 12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맞나? 아무튼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 미분 기한은 2023년? 3년 초에 아마 채널지기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판서를 해가면서 하신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아예 공률 계산부터 시작을 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아틀라스 내용이 나오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그냥 그 매니폴드의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 찾아보면은 뭐 임의의 점에서 유클리드 공간과 아이소모픽한 그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임의의 점에서의 오픈셋이 유클리드 공간과 아이소모픽한 맞나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맞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매니폴드가 뭔지도 모르네. 어, 근데 여기 보면은 매니폴드 네, 매니폴드의 정의도 3.4에 나오기는 해요.
사실은 이게 분명히 같은 정의여야 될 거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정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의랑 결국은 같은 정의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면 되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언어 쌓기가 되지 않으면서, 언어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이걸 좀 직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전혀 뭐 직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생긴다. 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일단 매니폴드 위키 찾아보면 국소적으로 유클리드 공간과 닮은 위상 공간. 네, 이고 국소적으로는 유클리드 공간과 구별할 수 없으나 대역적으로 독특한 위상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딱 뭔가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북극점을 포함한 어떤 일정한 부분은 뭐죠?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든가 해가지고 R2랑 약간 대응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네네네. 이렇게 뭐 차곡차곡 이렇게 덮어가지고 네, 그 S2를 구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기 정의에는 그 앞에 3.3에 했던 그 아틀라스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그쵸. 일단 아틀라스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아니 M1은 알겠어요. M1은 뭐 그러니까 그 챗GPT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틀라스가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뭐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덮어놓은 애들을 모아놓은 게 아틀라스인 것 같은데 네, 거기 그 데피니션에 그 3.3이 나오는 그 줄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기호가 돼 있잖아요. 잠시만요. 3.3의 맨 끝에? 가 어딘데? UI, phi 아니요 3.3 줄의 마지막 끝에요. 오른쪽 끝에. 3.3, 여기요, 여기요.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저도 이걸 쓰겠습니다. 어떻게 RA죠? 네, 요거. 네, 그래서 집합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덮은 거를 뭐 직선하고 이제 아이소모르픽 하니까 네, 그다음에 요만큼 덮은 거를 뭐 요렇게 직선, 요만큼 덮은 거를 뭐 요렇게 직선, 요만큼 덮은 거를 요렇게 직선 이런 식으로 뭐 한 네 개 정도로 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것들이 아틀라스인가 정도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아틀라스인가 정도만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합집합이 S가 되는 거는 얘가 이제 아까 그 원을 S라고 하면 네네, 그러면 얘는 그럴듯하거든요. M1은. 네네. 근데 M2가 만약에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했을 때 이거랑 이게 각각 이제 차트라는 거죠. 그쵸, 그쵸. 얘도 차트고 그러면 차트의 UI랑 UJ에 대해서 이제 공집합이 아니면 일단 fee가 나오는데 이제 fee가 여기 어디 갔지? 어디 있죠? 어디서 매핑이라고 있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fee라는 매핑이 있었는데 여기요? 요거요? 네네네네네 이거랑 fee 네, from subject subset 이거에서 로컬 매니폴드로 가는 그러니까 네. U에서 뭐 로컬 매니폴드로 가는 이게 이제 fee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hi i에다가 네. 이걸 왜 집어넣는지도 일단 잘 모르겠고
걔가 이제 UJI가 된다는데 이 JI는 또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런 네 웃음이 많은 갈고리들이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아, 네 네. 그랬습니다. 박민건 선생님 오셨네요. 이제 박민가 쌤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계속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모르겠다밖에 없는데요. 지금 계신 데가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14시간 늦어요. 14시간이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침 7시 반 시작이에요. 거기 9시. 7시 반, 아, 시카고 시간이네요. 아, 시카고, 텍사스 그라인인 거죠? 그쵸.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일단 앞에 내용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그 페이지 스페이스라는 게 결국은 어떤 시스템, 뭐 굳이 미케니컬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미케니컬이라 치고 어떤 미케니컬 시스템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랑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만 있으면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술할 수 있다? 약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 완전히 구속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은 이게 R2N이겠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구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 요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그 요런 식으로 여기서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네네. 이건 이제 원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방향으로는 이 깊이 방향으로 그냥 무시한다 치면은 이것도 원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계산 미분기하를 보니까 샤널지기 님이 이런 그림 그리시더라고요.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역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약간 요런 거? 요거 뭔지 아시겠죠? 용수철 네네. 같은. 네네네네. 약간 요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 공을 놔두면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거잖아요. 네. 요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상은 그 1차원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명백하게 벡터 공간은 아니니 베이지 스페이스가 벡터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맞나? 아무튼 뭐 가능한 그 상태 자체가 벡터 공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R2N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폴드를 다뤄야 한다. 그러면서 퀀텀 메케닉스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양자역학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양자역학 관점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냥 요것만 봤어요. 요 CPN이 도대체 뭔지. 라고 음. 봤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CPN이 잘 모르지만. 네. 네, 제가 찾아본 거는 C의 N 플러스 1을 어떤 릴레이션으로 쪼갠 건데 이 릴레이션이 뭐냐면은 그, 어, 그러니까 스칼라 배해서 같아지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쪼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쿼션트를 어떤 시키더라고요.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떤 하나의 그냥 포인트로 보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P 잠깐만요. 디멘션 제가 본 그림이 이거였거든요. 잠깐만요. 좀 지우고 제가 본 그림이 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다 C1이고 여기 C1 여기 다 C1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요 스피어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것도 뭔가 이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한 점이 사실은 어떤 그 코셋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직선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다 몰아버리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크기를 다 1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반대쪽에 있는 거는 스칼라가 그 반대쪽에 있는 것도 포함해야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그러네요. 그러면 9가 아닌데? 내가 뭘 본 거지? 그러네요. 반대쪽도 있네. 어,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음. 근데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뒤에는 안 나오기에 그냥 이게 있나 보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딱히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부터인데, 여기,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어, 저것도 같이 봤어요. 박민건 선생님 올려주셨던, 이게 무슨 책의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챕터 2 매니폴즈라고 돼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냥 저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찾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스테레오골프 프로젝션 뭐 이런 키워드랑 매니폴드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온 거 네. 예시 있는 거 아무거나 올린 거거든요. 아, 네네. 저는, 그래서, 그, 디페오몰피즘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고, 아니지. 단어 자체는 예전에도 봤는데, 이것이 정의가 무엇인지는 그 올려주신 그 PDF에서 처음 봤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내가 해석학적 관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페오몰피즘을 정의를 외워라. 그러면 당연히 외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직관 하나도 없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여기 디페오몰피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아, 네. 그래서, 디페오몰피즘의 정의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잠깐만요. 어디 있지? 디페오몰피즘. 아, 여기 있다. 어차피 여기는 당장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테두리를 좀 그리면 좋겠는데? 테두리 그릴 방법이 없나요? 테두리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테두리를 안 되면 직접 그리면 되죠. 이게 그 올려주신 PDF에 있는 그 디페오몰피즘의 정의이고요. 일단 띄워놓고 제가 데피니션 3.1부터 그냥 쭉 볼게요. 네네. 일단 그 로컬 매니폴드는 어떤 부분 집합, 그러니까 E라는 뭐 그 더 큰 집합이 있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오픈 सब셋이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리얼 벡터 스페이스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리얼인지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 리얼이어야 하지? 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정의들이 저는 다 솔직히 말하면 안 B가 불편한 지금 게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E가요? 그런 거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유클리드 그거라서 그냥 네. 리얼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모르겠는데, 매니폴드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로컬 매니폴드는 사실 여기서 처음 봤고요. 네. 네. 그리고 3.2는 로컬 차트는 어떤 로컬 차트 오너 셋? 그러니까 S에서 정의된 로컬 차트는 바이젝션 P인데 그 어떤 서브셋에서 로컬 매니폴드로 가는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네네. 말하면 오늘 내용 중에서 안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불편했는데 이 정의 3.2를 보면서 첫 번째 불편한 점. 여기서 로컬 매니폴드는 앞에서 정의한 이 로컬 매니폴드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로컬 매니폴드는 다시 말해서 이 P의 그 공역 또는 치역은 S가 아닌 거예요? 그쵸. 다른 집합이 있는 거예요? 저기 위에 말한 유클리드 공간이요. 아, 그러면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굳이 쓰자면, 어, 그러니까 U에서, 위에서 U를 쓰고 밑에서 U를 또 써가지고 이게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뭐 노테이션을 바꾸시죠, 뭐. 모르겠지만, 그냥 phi U라고 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셋의 집합이고, 아니, 저기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얘는 어떤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근데, 보통 오픈은 다 넣는 것 같아요. 토폴로지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로컬 매니폴드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정의를 따라가자면 이거는 그냥 오픈인 것 같고, 어, 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데피니션 3.3이 문제인데, 그 올려주신 예시도 이따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 디코에 올려주신 게 이 데피니션 3.3에 대한 예시이죠? 정확히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M2가 이게 정의역이 어디고 네, 공역이 어딘지 이게 잡는 게 되게 좀 귀찮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 맵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예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이제 그게 그런 구체적인 세팅이 아니면 사실 쉬운 것 같진 않긴 하거든요. 아마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이제 토러스에 대해서 해보시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갑자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눈이 보고 있다면.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구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미리 그냥 말로만 좀 때우면은, 뭐 예시는 이제 S2로 했지만 S1만 보여드림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북극점을 빼고 소위 말하는 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제가 지금 그쵸, 이 그림이 잘못됐다. 지금 이 점은 여기에 대응시키고 이 점은 여기에 대응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시 보면은 이 점은 여기에 대응시키고, 그러면 이 원을 북극점을 빼고 전부 다 이 R1이라는 그 유클리드 공간, 물론 이제 로컬하게 한다고 했지만 서브셋이라고 했지만 얘가 전체가 R1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떤 네네네,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원의 한 점 빼고 나머지가 R1에 이제 매핑이 된다. 네, 근데 제 한 점이 비었잖아요. 네, 그럼 얘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이번에는 남극점 빼고 나머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어서 얘는 여기에 매핑되고 얘는 이제 여기에 매핑되고 뭐 이 점은 여기에 매핑되고 이런 식으로 남극점 빼고 나머지도 전부 다 수직선상에 쫙 매핑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컨디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 아래에서 했던 이거 아니 이제 이게 이거고 아래에서는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잖아요. 한 점 뺐으니까 네, 두 개를 합쳐야 이 원을 통째로 기술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네, 그게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M1 컨디션에 해당하는 걸 거고, 예시로서 보면은 원을 어떻게든 커버를 다 해줘야 된다. 네, 근데 하나로 싱글 서브셋으로 커버가 되는 거는 이미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직관적으로만 얘기하면 휘어지는 공간들은
하나로는 안 되고 두 개 이상을 이제 합쳐야 이 전체 집합을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하나를 이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이 맵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매핑 어? 자체가 예시 보면은 구체적인 네네. 수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S2에서 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보면은 이걸 아래에 있는 걸 U1이라고 하고 얘를 U2라고 하면은 이렇게가 U1, U2가 돼서 그렇죠. 하이, 네. 하이 데피니션 얘가 U2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U1은 5V1은 얘는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 들어있는 거고, 그쵸? 반대로 얘기하면은 U 인버스는 어떤 S의 서브셋을 잡아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지금, 그쵸. 얘는 어떤 유클리드 공간을 지금, 잠깐만요. 그쵸. 얘는 어떤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집합. 얘가 제가 E1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걸 E1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공역으로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공역. 네. 해서 U1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정확히 S의 어떤 부분집합으로 보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집합 E1을 가지고 U1에 있는 어떤 부분집합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매니폴드 S 위에 있죠. 이 중에서 겹쳐진 부분은 다시 이제 어떤 또 다른 유클리드 공간으로 매핑이 되니까 그럼 실제로는 어떤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집합 이만큼을 갖다가 다시 또 이 부분집합으로 보내는 그런 매핑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말씀하신 거 네, 들으니까, 어, 이 그림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한 점에서, 그러니까 매니폴드 위에 한 점에서 그 유클리드 공간으로 보내는 선택지가 무한 가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괜찮도록 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약간 그런 그 모티베이션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그림이.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자체가 이 좌표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좌표를 주는 방법이 하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핑이라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좌표를 주는 방법이고 네, 이것도 좌표를 주는 방법인데 네, 네. 얘는 그 두 개의 좌표를 준 것 사이에 좌표 변환 행렬처럼 보이는 거죠, 일종의. 아, 그러니까 네, 네, 좌표 네, 네. 변환을 주는 매핑이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디포모르피즘이나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좌표를 주면 안 된다. 싱귤러한 그런 이 좋은 좌표를 줘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서로 컴패터블한. 어, 그러면은 제가, 네, 어, 그,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그 데피니션 3.3에 있는 M2 있잖아요. 네, 여기서 오버랩 맵 푸사이 이게 JI인가요? IJ인가요? JI네. 네, 네 그렇게 돼 있네요. 푸사이 JI는 BJ
그 다음에 합성 VI의 인버스, 그 다음에 그 요게 있고 잠깐 뭐 파이프가 있고 UJI가 있잖아요. 네. 요 파이프가 뭐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쓰면서 제가 순간 헷갈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노테이션 때문에. 아, 네. 그냥 그 UIJ에서 여기가 지금 UIJ잖아요. JI잖아요. 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 좀 헷갈리는데 아, 여기에 UJI가 마치 두 개의 교집합의 상처럼 나오거든요. 이거 써있기로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럼 노테이션이 잘못된 건가요, 이거? 아니 이분 표기법이 이분 의도랑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잘못 말한 건데 네. 그러니까 BI. 이분이 약간 조금 더 덜 경제적으로 썼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얘 U 교집합 V고 네. 얘가 여기가 지금 이분 노테이션에서 UJI인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럼 UJI가 네. phi 인버스에 의해서 보내진 다음에 그쵸. phi2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죠. 네네.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phi2, phi1 인버스가 되고요. 이거는 UJI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엥? UJI니까 네. 얘는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집합 UJI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 거죠. 아, 그럼 이 정의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그러면 요렇게 가는 함수가 네, C 무한대 디피오몰픽 하다는 것은 네, 일단 인버스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인버스 맵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 맵도 스무드하다라는 게 디피오몰피즘의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네.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분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정의역, 공역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쵸? 그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물론 이제 어디 세상에는 여러 유성한 것들이 있지만 저도 잘 모르고 네.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여야 미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을 해주려면 어,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긴 해요. 네. 저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함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선택지가 되게 협소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정의역도 Rn이고 공역도 Rn이죠. 네. 얘에 대해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네네. 얘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네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보면은 제가 보내주신 제가 올린 예시 그 보면 S2에 대해서 매핑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U랑 V 해가지고 네. 그거는 뭐 U랑 V에 대해서 미분하셔 하면 미분되는 함수 아닌가요? 그, 잠깐, 아까 아마 말씀하셨던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위에 그렸던 이 그림? 저 그게 S2 버전이 예시에 올라가 있지. 제가 올린 파일에 있잖아요. 원 말고 아, 9 버전이. 제가 사실 거길 못 봤습니다. 아, 네. 아, 그게 문제구나. 지금 그거를 제가 지금 저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유제곱 플러스 v제곱에 뭐 u 콤마 뭐 유제곱 플러스 v제곱에 v인가 마이너스 v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함수가 예시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phi 2 phi 1 인버스 이맵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나왔자 이거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거 할 수 있죠. 미분이라는 게 정의가 된다. 네.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디서? 얘에 대해서는. 음, 그러면,
약간 이제 느낌이 올락말락 하는데, 네, 그럼 제가 이 질문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디페오몰피즘의 E라는 게, 네,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되어 있는 네, 올려주신 노트라고 해야 되나? PDF? PDF의 첫 장에 나오는 뭐 U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인버터블 하고 인버터블 맵도 스무드 하면은 그걸 우리가 디페오몰피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것만 보면은 그래서 디페오몰피즘이 뭐냐라고 하면은 뭔가 직관은 하나도 오진 않는데 네,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휘어 있는 요 공간, 그러니까 매니폴드 위에 어떤 셋에서 여기 오픈 셋, 잠깐만, 이거 먼저 여쭤봐야겠다. 보통 여기 이미지를 오픈 셋으로 잡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데피니션 있는 것도 보면 다 오픈 셋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정의역은 오픈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의식 중에 오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토폴로지까지 보통 토폴로지 얘기를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정의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이 매니폴드는 어떤 토폴로지컬한 오브젝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위에서 기본 단위를 토폴로지로 그러니까 오픈셋으로 이제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오픈을 안 할 수도 있나? 오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그냥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냥 오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네, 이 변명 비겁한 변명이지만 그 수학 교재 같은 거 봐도 다 까먹고 저는 물리 학도를 위한 그런 교재에 나온 좀 엉성한 그 느낌을 기억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디퓨어모피즘도 네. 저도 이제 정의를 막 곱씹으려고 하다 하면은 저는 항상 조한인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스무스 그러니까 미분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에서는 안 될 수 있지만 어차피 구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하면 이게 원점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원점으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뭐 둘째치고 되나? 구도 되네요. 되는데 뭐 잠깐만 이 미분이 조금 머릿속에 좀 미혹이 있지만 일단은 그쵸 그게 아니구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이 원점에서는 안 될 텐데 근데 이거는 구라고 하면은 위에 있던 북극점이나 남극점이 이쪽 원점으로 프로젝션 되거든요. 어떤 한쪽 빼고 나머지로 기준을 했을 때 그거 보면은 네, 근데 우리는 교집합 있는 부분에서만 스무스한 거를 따지면 되니까 원점은 빼고 이거를 R2에서 원점은 빼고 이제 이밸류 미분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맵 자체는 여기 모든 점에서 무 한 번 미분이 되죠. 일단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둘 다 스무스해야 이게 우리가 좋은 좌표 변환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인버스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고려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피오모피즘이라고 어떤 좌표 변환으로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은 네.
그런 점이라면 얘가 인버스까지 어떤 스무스 잘 작동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함이 옳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버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디페오몰피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디페오몰피즘을 봤을 때 어떤, 왜 이래, 이거. 어, 잠시만요. 왜 이러지? 아, 네. 디페오몰피즘에 대해서 제가 딱 봤을 때 좀 떠오르는 이미지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U에서 여기 BU로 가는 방법은 당연히 뭐 무한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함수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바이젝티브라고 해도 이, 그렇죠. 네, 여기에 점이 무한개 있으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사실 이게 그냥 한 번 미분 가능한 거랑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랑 또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미분 가능하려면은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방이 금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나요? 이 말은 맞나요? 금방이 금방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에 요 근방이 있는데 여기에 산이 만약에 막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오픈셋을 어떻게 잡든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막 두 개로 쪼개지더라. 그러면은 뭔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선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합이랑 와이어링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와이어를 연결하면은 이거는 뭔가 그 미분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말이 되게 막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잡아 늘리기만 했다는 느낌? 약간 연속적인 그런 거여야 네,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연속적으로 잡아 늘려서 펴기만 했을 뿐, 뭔가 그 점들 간의 그, 그러니까 거리는 바뀔 수 있지만, 뭐, 거리의 크고 작음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말이 참, 말이 참 짧네요. 제가 뭐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그게 사실은 저 디피오몰피즘, 그러니까 C 인피니트라고 했는데 네. 아마 C 제로가 우리가 보통 컨티뉴어스라고 하던가요? 시, 그러니까 그럴걸요? 미분을 네. 하려면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조건을 준 순간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덕지덕지 주지 않고 네. 자, 그 가장 강한 조건을 딱 주면 그러니까 아래 것들은 다 만족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또 여기 보면은 이거가 지금 스무스 매니폴드의 정의일 거거든요. 이게 C 인피니트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스무스 매니폴드가 아니면.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뭐 CK 매니폴드에서 K번 미분 가능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연속하기만 한 미니 매니폴드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미적분학을 거기서 하기 힘들어지니까 네. 우리가 좀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좀 좋은 세팅이 아닌가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면 사실은 네. 그냥 보다가 이걸 너무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주화인마에 빠질 것 같아서 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아마도 우리는 그 스무드 매니폴드만 다루겠지? 라는 일단 첫 번째 희망사항을 갖고 그러면 스무드 매니폴드만 다루면은 어쨌든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거기를 아주 많이 확대를 하다 보면은 그 유클리드 공간처럼 보이긴 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약간 휘어져 있는 공간을 이렇게 아주 살짝 다리미질을 해서 붙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네. 다리미질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그 올려주신 노트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패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네. 그러니까 오픈셋 또는 패치. 그러니까 그 다림질을, 여기를 다림질 하다 보면은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패치를 뗐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패치 자체가 구겨지지 않는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나? 뭐 직관적으로 느낌을 일단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너무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 하시는 분들이 하면 이제 경을 칠 수도 있는 소리긴 한데. 네. 저는 약간 듣다 보니까 그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확대해 드릴까요? 거기 그 M2 부분이요. 아, 여기요. 그 디프레오몰피즘이 나온 이유가 아까 그 그림 이렇게 패치 두 개 있는 그림 있잖아요. 네. 거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잉? 뭐지? 아 이거구나. 제가 움직였어요. 네. 아,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레이저를 하려고 네. 얘랑 얘랑 따로 띄어서 지금 여기가 이거죠? 프사이 J 다트 프사이 I 인버스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얘가 네.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얘가 I고 얘가 J라고 할게요. 네, 네,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I 인버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쵸. J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교집합 여기 이제 교집합을 갖다 놓은 게 요 그러니까 어, 그림 어떻게 를 일단은 잠시만요.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UI고 UJ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떼어놨을 때 교집합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볼 때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얘랑은 겹치지 않으니까 여기를 볼 때는 뭐 얘만 보면 된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일단은. 근데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얘가 이제 아까 봤듯이 푸사이 뭐였지? I 인버스고 얘가 이제 푸사이 제인데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성해서 보는 게 사실은 여기는 어쨌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교집합에서 갈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그 디모르피즘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이쪽에서 본 거랑 이쪽에서 본 거랑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로 합칠 때는 어 미분 가능해야 이제 좋으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죠? 무슨 느낌이신지는 약간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려는 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교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랑 골랐을 때 여기서도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매니폴드 위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커버라고 해야 되나? 그 커버에서 함수를 봤을 때 걔가 이제 미분 가능인데 여기서도 미분 가능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집합에서 보는 거니까 어 좀 뭐랄까 단어 선택을 못 하겠네요. 단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 아무튼 그런 느낌일
이거든요. 아무튼 네. 뭔가 다들 수학적 언어의 한계에 빠져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교집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대화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네. 그, 아, 그, 네. 저, 네. 사실 네, 네, 남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네. 저 데피니션 3.3을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이제 뭔가 매니폴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 얘기하고 세 번째 항목들을 보면서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 데피니션 3.3 가지고 1시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뭐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살짝 하고 저 데피니션 3.3을 그러니까 저 데피니션들 그냥 귀찮아가지고 챗GPT한테 넣은 다음에 설명해봐 한 다음에 쓱 한번 보고 왔거든요. 사실 이번 주 좀 바빠서 공부를 못 해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네 들으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교집합 하는 게 그러니까 저거 말고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듣다 보니까, 듣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네. 진짜 어, 그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틀라스가 그러니까 차트의 콜렉션이잖아요. 로컬 차트의 콜렉션인데 요 UI가 달라야 된다는 조건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S를 다 커버를 하기만 하면 되지 UI들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도 없어서 그러니까 같은 그냥 제가 패치라고 부를게요. 같은 요 패치에 대해서 다른 함수가 존재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정의상으로는. 그렇겠죠. 어, 또 일- 보면은 사실은 네. 어디 뭐 맥시멀 아틀라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덮을 수 있는 모든 가지수와 네. 이거의 좌표를 주는 차트, 그 네. 매핑, 저 모든 가지수를 내가 다 한 번에 모아서 이 최대 지도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정의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래요. 음, 네. 아틀라스가 그 지도책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아틀라스. 아, 단어 뜻이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있던 비주얼 아틀라스 시리즈, 뭐 아니면 비주얼 박물관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무슨 아틀라스에서 어, 그래서 네. 저런 모든 가짓수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 보통. 음,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조합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여기 그 디표몰피즘 이게 정의가 되면은 U 교집합 V랑 이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애초에 차트 자체가 네네. 그런 것도 쭉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토플로지라고 하면은 오픈셋이 이제 이거 두 개 교집합도 오픈셋이고 파이나이트 교집합도 오픈셋이고 아비터리 합집합도 오픈셋이고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적절하게 하면 되겠죠. 차트를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 참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이 떴었는데, 이거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질문도 사실 생겼었어요. 지금, 어쨌든 데피니션 상으로 보면은, 이 차트의 이미지는 오픈셋이어야 되는데, 정의역이 오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머릿속으로는 이게 결국은 오픈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U랑 V가 오픈이 아니면서, 그냥 아예 더 센 조건을 걸게요. 경계가 다 있다고 칠게요. U하고 V가. 그래도 어쨌든 바이젝션은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U하고 V는 경계를 갖고 U와 V의 이미지는 경계를 갖지 않는 오픈셋일 때 여기서 요렇게 가면서 이게 디퓨어모픽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있다고 해도 깔끔한 예시는 아니다. 네네. 근데 공부를 할 때 저도 보면은 약간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이 에너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처음 공부할 때 해밀토니안이 에너지가 아닌 경우까지 고려해서 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심플한 케이스를 갖고 먼저 이해를 하고 예외를 네네네.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음, 그래서 오픈셋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M2는 약간 그냥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의 요 정의역의 두 개의 오픈셋이 교집합이 있을 때 그 교집합의 한쪽 상에서 다른 쪽 상으로 가는 그 디페오몰픽 디페오몰피즘이 존재한다. 아, 디페오몰피즘이다. 요 좌표 변환 아까 말씀하신 좌표 변환이 디페오몰피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그 오픈셋이어야 하고 각각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오픈셋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네, 예, 제가 잘 아, 저는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그냥 RN에서의 오픈셋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없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경계 그러니까 없는 셋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집합 네, 알겠습니다. 부등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등식이 없이 부등식만 있는 그거잖아요. 예, 예. 네네. 참, 왜 선이 그어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예, 그쵸. 아, 네네네. 뭔가 이런 거. 예, 아, 그죠. 조건으로 예. 네. 그러니까 오픈셋을 저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의 그 일반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 항상 그 오픈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셋? 그냥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사실 그 기대수 위상 수학 파트 보면은 뒤에 보니까 그것도 다 그 위상 공간의 베이시스 뭐 잡아서 정의하기도 하던데 사실 거기 제가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M2가 대충 무슨 말 하는지는 안 것 같아서 요 다음 얘기를 보면은 오늘 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 못하면 어, 다음번에 또 다음 기회에 하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아틀라스 하나가 이러한 로컬 차트의 콜렉션으로 정의가 되는데, 당연히 이런 로컬 차트를 잡는 방법은 뭐 유일하지 않을 거니까, 두 개의 아틀라스가 있을 때, 사실 여기도 되게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이해 못 했는데, 두 개의 아틀라스는 이퀴벌런트 하다고 보겠다. 언제냐면은, 두 개를 합집합을 해도 아틀라스일 때. 이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틀라스가 결국은 이 오픈셋에 그러니까 전체를 커버하는 오픈셋이랑 그 각각의 오픈셋에 달려 있는 그 바이젝션을 잠깐만 그냥 바이젝션이라고 해도 되나? 아, 차트. 그러니까 차트들을 다 묶은 거니까 그냥 뭐 그 두 개를 뭐 합집합을 해도 차트겠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정확히 다시 보니까 그 말이 아니네요, 이게. 근데 얘가 네. 이퀴벌런트하다는 거는 똑같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네네네네. 얘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네 개로 자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애는 뭐 박민가 선생님 해주셨듯이 이렇게 두 개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얘랑 얘랑 똑같다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눈처럼. 저는 아무튼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틀라스 두 개가 있으면 합집합을 해서 아틀라스가 안 될 수가 있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오히려, 될 수가 있나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합집합을 해서 아틀라스가 되면 걔가 얘네 둘이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랑 이퀴벌런트 하다고 똑같다고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왜냐면 얘는 네 개로 쪼갠 거고 얘는 세 개로 쪼갠 건데 뭐 두 개로 쪼갠 건데 네, 걔가 똑같나?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똑같다고 할 수 있나? 약간 저는 이런 좀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뒤에까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걸리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A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A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AI랑 AJ가 이퀴블런트 하다는 것은 두 개를 합집합을 해도 아틀라스이다. 라는 얘기가 저는 처음에는 이거 보면은 그냥 아틀라스 두 개 잡으면 합집합해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걸리는 게 M2에서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지금 보니까 해요. 왜냐면은 이게 M2가 AI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고 AJ가 갖고 있는 성질이지 두 개를 섞으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어떤 오픈셋이랑 여기에서 오픈셋이랑 골라가지고 그 교집합에 대해서도 M2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 두 개의 차트가 그 M2의 센스에서 컴패터블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딱 그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틀라스는 그 안에서 이 오픈셋 두 개를 잡아가지고 얘의 상이랑 얘의 상이랑 이렇게 좌표 변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 얘를 AI에서 잡고 얘를 AJ에서 잡아도 그게 잘 돼야 된다. 라는 얘기일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합집합을 해도 아틀라스가 된다는 게. 그래서 M2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S1을 두 개로 자른 거랑 네 개로 자른 거랑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퀴블런트 한 거냐?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뒷문장을 같이 읽어보면 왠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장이 하필이면 잘려 있네요. 이퀴블런스 릴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게 요 위로 가볼게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셋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큐면스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예시를 만들으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 만들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 S1을 그냥 안 지워지는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얘를 누구는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그림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같다기보다는 좀 컴패터블하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 그러니까 M1은 뭐 당연히 그 만족을 시킬 거잖아요. 합집합을 해도. 네. 둘 다 이미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M2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R1이 있으면은 요 조각이 어디로 이렇게 갈 거고 그다음에 요 조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디론가 보낼 텐데 서로 다른 두 아틀라스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도 이게 그 요 교집합 이런 그림 다시 그려야겠다. 죄송해요. 지우 다시 할게요.
자, 요 조각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조각은 여기로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지금 교집합이 대충, 지워져버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를 교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교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R1으로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조각은 여기로 가고, 이 조각은 여기로 간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교집합이 여기서는 교집합이 여기로 가고 여기서는 교집합이 여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그 아까 썼던 그 phi 어, 저기 합성 phi i의 인버스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디페오모픽하다는 얘기였잖아요. M2가. 근데 교집합인데 저게 떨어져 있을 순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차트는 잡기 나름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집합은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어, 아니요. 근데, 아까 제가 요 가져온 거 보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이거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아틀라스 안에 있는 건데도 이 교집합인데 아예 다르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네. 잠시만요. 저게 RN으로 매핑을 한 거에 대한 교집합이라서,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네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는데,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전체를 보내는 거에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 차트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매핑이 따로 있으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네. 예. 어디로 갈지는, 그런데 그 다르게 가더라도 교집합 길이가 매핑이 디페오모픽 해야 되니까 네, 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못 하겠다는 게,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함수가 디페오모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예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항상 잘 되는 것들끼리만 이렇게 클래스로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요걸 하는 게. 이해된 것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뭔가 분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서 되는 것만 보겠다. 네네네네. 거네요.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컴패터블이란 단어가 오히려 여기서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얘는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사실은 내가 이 피만 잘 잡으면은 뭐 사실 어떻게 잡으나 똑같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 똑같다기보다는 잘 호환된다?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데피니션 3.4에 이제 매니폴드의 정의가 나오는데 일단 집합 S,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그 집합 S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아틀라스의 이퀴블런스 클래스를 이렇게 싹 넣어버립니다. 어, 이게 매니폴드의 정의라고 이렇게 띡 하고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매니폴드에 대한 정의는 로컬리 유클리디안인 어떤 집합이다. 라고 항상 해왔단 말이죠. 음, 저는, 로- 네, 뭔가 말씀하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로컬리 유클리디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떠오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것도 로컬리 유클리디안인가? 라고 생각한 첫 번째 예시가 뭐였냐면, 종이를 반으로 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A4 용지 이렇게 펴놓으면은,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유클리디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림 되게 못 그렸다.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요 접힌 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로컬리 유클리디안으로 보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위상적으로 같으면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럼 쟤도 매니폴드가 되나요? 매니폴드는 되는데, 스무드하지는 않다, 약간. 스무드하지 않다.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로컬리 유클리디안을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불편한 예시가 이거였고, 두 번째 떠오른 불편한 예시는 바운더리가 있는 집합은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두 번째 떠오른 불편한 이그젠플이었어요. 뭐 이런 거나 아니 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죠. 바운더리가 있는 거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근데 이제 그 바운더리에서 유클리드 공간을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약간 그 상반평면 그런 거? 네. 그러니까 한쪽이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그쪽에 붙어서 매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바운더리는 처리를 해줬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바운더리 있는 건 아예 그 조건이 더 붙이는 거군요. 그쪽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바운더리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또 수많은 불편했던 점 중에서 하나. 그냥 스무드 매니폴드만 우리 생각하기로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확대를 엄청 많이 했을 때 평면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만 생각하도록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점에서 그 유클리드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부르겠다라고 알고 있던 저의 정의와 이 정의가 왜 같은 정의인가? 라는 게 이제 저의 또 다른 불편함이었어요. 아틀라스가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서. 그러긴 한데 약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U가 로컬 차트가 Rn이면은 그냥 전체 집합 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이면은 저 로컬이라 서브셋이라고 했지만 그냥 전집합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구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 조각으로 잘랐죠. 지금 근데 어디 그리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요 안 그리고 있어요. 좀 아, 설거지 하고 있었어서 네, 손에 띄우는데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나 원 예시 보면은 최소 두 조각 이상으로 자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예시죠. 뭐 토러스라면 몇 조각일까? 뭐 네 조각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적인 그거라면은 저 U가 저 매핑을 하려면 되게 작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느낌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U라는 게 여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냥 아니, 로컬 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에서 나오는. 로컬 차트요? 뭐 저기서 U하고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U잖아요. 네, 그 네, 네, 로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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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네, 그 네, U가 필요하면 되게 작아져야 되는 거죠. U가 사이즈가 얼마라는 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오픈셋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S, 뭐 매니폴드로 될 그 M 위에 한 점이 있고 그거를 잡는 어떤 오픈셋이 있어서 걔가 유클리드 공간으로 저런 좋은 성질을 가진 매핑이 있고 딱 있어야 되는 건데 세트로 그 U가 되게 작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맵이 잘 정의가 되려면은.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작은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직관적으로 보이는 예시들에서는. 네네. 이제 저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거 공부할 때 물리 공부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항상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성계를 잡거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로렌츠 변환 같은 거 해서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화자는 엘리베이터랑 같은 프레임에서는 이제 중력을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특정 같이 떨어지고 있는 프레임을 딱 잡은 거거든요, 어떤 관성계를. 근데 그 관성계 안에서 기술하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 중력이 없는 데라고 기술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만 벗어나 있는 옵저버로 가도 중력이 없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우리가 플랫한 관성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로컬한 스페이스 시공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저는 그 명제랑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로 이제 물리 상대론을 기술을 하는 걸 거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거의 더 다른 더 예시를 설명해서 이게. 아, 그리고 네. 지금 또 깨달은 건데, 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올 걸. 지금 깨달은 건데, 우리 보통 뭐 미분기하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그 저평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평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보면은. 네네.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로컬 차트라는 게 결국은 그 오픈셋,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픈셋을 작게 잡아야 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은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각 점마다 그러니까 그 근방의 오픈셋을 유클리디안으로 잘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다 잡아가지고 모든 그 셋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차트까지 좀 그 만들어낸다? 그게 결국은 그 차트가 결국은 저평면으로 보내는 것을 조금 더 추상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제 지금 잘 모르고 그냥 뱉는 건데 그 저평면하고 로컬 차트하고 둘 다 이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때 RN을 상상을 하니까 네.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음, 공간적으로 일단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모양 자체는 그 보통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세팅이 어떻게 되죠? 가장 심플한 경우에는 모양 자체는 같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로컬 차트도 RN이고 이 저평면도 RN이고 저평면도 RN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구는 2차원이고 로컬 차트도 2차원이고 저평면도 2차원이죠. 네. 그리고 약간 이 쌍대 저평면, 코 저평면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서운 단어가 나왔다. 쌍대라니. 그것도 이제 RN으로 나올 거거든요. 록.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 게 맞는데 그 차트가 그 차트냐 하면은 아니다. 아,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네. 하지만 차트를 제가 잡는 순간에 네. 그거는 결정이 되죠. 이 벡터 필드를 다룰 때, 네. 아, 그러니까 그 벡터,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를 다루려면 코탄젠트 벡터를 다룰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좌표계 상관없는 뭐 코디네이트 프리니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익스플리시트하게 다룰 때 좌표가 없는지 좌표가 있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는. 네네네. 그때의
자연스러운 좌표계가 이미 차트를 주는 순간에 결정이 되죠. 왜냐면 그 매핑으로서 이미 좌표계를 하나 고정을 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관련이 있습니다. 같다 하면 그게 같은 건 아닌데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벡터에서의 그 좌표 변환 같은 것들이 우리가 벡터 좌표 변환을 할 때 야코비안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일종의 좌표계 변환을 할 때. 네. 우리가 예전에 코바리언트, 콘트라바리언트 할 때 제가 얼핏 보여드린 그런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 좌표계를 변환하는 행렬 같은 거. 탄젠트 벡터들의 어떤 변환을 결국은 이 코디네이트, 이 차트의 좌표 변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벡터들이 모양을 바꾼다. 그 자연스러운 베이시스를 따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당연히 있다. 뭐 그런 얘기.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차트를 저평면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구나라는 거는 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고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저평면 그릴 때는 그 포인트를 원점으로 그리는데 차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근데 그 구조를 자연스럽게 물려받겠죠, 이제. 어차피 거기서의 어떤 디렉셔널 디리베티브 같은 형식으로 네네네. 정의. 음, 말을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쫙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너무 산으로 간다 그러면은 누군가 등장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약간 그 와우 그 뭐냐 옛날 캠페인 깨는 것 오염된 피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요 데피니션 3.4가, 음, 그러니까 그냥, 음,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는 없을까라고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면 중에서 제일 이쁘게 생각할 수 있는 공면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구잖아요. 이렇게. 구는 사실 아무 데서나 그냥 이렇게 저평면 이렇게 이쁘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에서는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위도, 경도, 선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나 다른 데 나왔나 보면 우리가 매니폴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매니폴드는 코디네이트 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이 PDF인지 다른 어디서 봤는지.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코디네이트 프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매니폴드인데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는 S2랑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매니폴드인 거예요. 이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약간 요렇게 생긴 매니폴드인 거예요. 여기 약간 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뒤쪽에, 사실은 볼륨입니다.
그 껍데기예요. 여기 뒤쪽에 뭐 선도 있고, 뭐 여기도 선 있고. 이것도 어쨌든 그런 뾰족한 점은 없으면은 S2랑 위상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이런, 이걸 어떻게 하면 볼륨감을 줄 수 있지?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그림도 막 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면은 빛을 비춘 것 같아서 3D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스폰지밥의 그 비눗방울 애완동물 그거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고양이를 생각하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소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비눗방울, 뾰족한 점이 없는 비눗방울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자연스러운 그 좌표계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좌표계를 줄 수 있냐? 그러면은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곡률이나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디네이트 풀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그 매니폴드, 차트, 이런 것들의 관점은, 제가 갖고 있던 관점은, 그냥 이런, 그냥 스무드 매니폴드가 그러니까 그냥 곡면이라고 할게요. 부드러운 곡면이 있으면은, 그냥 이 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저평면 그릴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평면 그릴 때는 이 포인트를 원점으로 해서 이런 그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R2? 여기서는? R2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데피니션을 보면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조금 보여서 이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오픈셋에서 그냥 RN으로 가는 여기서는 R2겠죠? 요 아무렇게나 오픈셋 잡아가지고 요 R2로 가는 R2의 오픈셋으로 가는 어떤 차트가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있는데 단 조심할 것은 요 교집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M2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냥 그래서 이게 저평면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그 정의구나라는 게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냥 조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약간 코디네이트 프리 같은 경우는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래 phi 2랑 phi 1 인버스 합성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맵이. 네. 그 맵을 해서 우리가 좌표 변환을 했을 때도 꼴이 똑같은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오픈 서브셋에서 어떻게 잡건 그러니까 맵을 어떻게 주건,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주냐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유지되는 성질이다. 그러면 그 성질은 어떤 코디네이트 프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그거가 유일한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충분 조건은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 코디네이트 풀이라고 말할 충분 조건은 된다? 모르겠어요. 뭐 귀납적으로는 필요 조건이라고 제가 방금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필요 조건이 맞는 얘기 아닐까요? 아닌가? 그런가? 아니 왜냐면 제가 방금 말한 거 어떤 예시 하나를 갖고 이제 테스트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네. 특정 대상은 코디네이트 프리하다. 근데 이제 매니폴드가 코디네이트 프리하다라고 하려면 이제 더 이 귀납적으로 보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명제를. 보통 이제 물리학도들은 그냥 귀납적으로 되네 되나 보다 하고 이 똑똑하신 분들이 된다니까 맞겠지 약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
잠깐만요. 어디서 끊어야 되지? 딱 여기 이그젠플부터 요 이그젠플 전에서 끊을까요? 뒤에서 끊을까요? 번에서 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이거젠플 5를 안 한 거 아닌가요, 사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아, 네. 그럼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한 문장 남은, 두 문장이구나. 두 문장 남은 건데. 그러면, M, M? 요 매니폴드. 매니폴드는 그 아틀라스로부터 만들어지는 토폴로지를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M은 어쨌든 요 집합 S를 갖고 있는 건데, 어,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음, 그러니까 요 매니폴드 안에 있는 이 어떤 집합을 오픈으로 볼 건데, 언제 오픈으로 볼 거냐면은, 요 A의 모든 것에 대해서 U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죠? 그 잠시만요. 그러니까 해놓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A가 있을 점이 있으면 이런 U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어쨌든 A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U를 토폴로지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아비트러리 유니언도 토폴로지 오픈셋이기 때문에 네, 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U를 다 합집합을 취하면은 정의에 따라서 그 합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죠, 일단. 그 네네, 뭐냐면 A 기호가 좀 V로 할게요. 좀 별로다. V라고 하겠습니다. V이고 얘도 V고 얘도 V로 제가 쓰면은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왜냐면 V 각각이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A에 있는 모든 점 스몰 a에 대해서 얘는 당연히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같다. 그러니까 A는 저 오픈 셋들의 아비트러리 유니언이고 유니언에 해당을 하는 거고 토폴로지 토폴로지 정의에 의해서 그거는 또다시 오픈 셋이 되기 때문에 A는 오픈 셋이다. 라는 명제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명제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네. 근데, 저게 토폴로지가 되려면은 네. 전체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도 있죠. 전체는 근데 앞서서 네, 이 U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은 네, M이 된다고 했으니까 S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네. 전체도 되죠 일단. S가 전체인가요, 아, 그러면? S가 전체죠. 음, 근데 U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은 S는 S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 지금 뭐 아주 막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건 아니긴 한데 그 네. 파트들이 되고 잠깐만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토폴로지는 그 각각의 차트의 이미지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가 있기만 하면은 그냥 오픈이라고 보겠다. 약간 그런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군 거죠? 그리고 그 교집합 파이나이트 인터섹션도 네, 교집합 하면은 그거 차트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M2 봐도
뭔가 그거를 이미 잘 할 수 있는 세팅 해놨잖아요, 우리가. 네, 합집합하면은, 교집합하면 교집합 한 다음에 매핑 양쪽에서 받은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선택하면은 매핑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집합을 했어요. 교집합을 한 것이 하나의 차트로 표현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네네. induced by atlas라고 돼 있어서 네. 그쵸? 그거는 매핑 자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한 것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틀라스의 원소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맵은 다를 순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점에 대해서 맵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 어 근데 우리가 항상 그 토폴로지를 다룰 때 항상 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저거잖아요. 아, 공집합은 상관없나? 아, 공집합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상관없다 치고. 저 뭐지? 그러니까 무한히 합집합을 해도, 아, 합집합 어차피 상관없겠구나. 상관없겠네요. 네. 그러면 좀 되게 자명한 얘기 같은데. 아, 이 PDF는 저도 아, 받아둔 겁니다. 사전처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거 PDF 열어서 봤는데 사실 첫 페이지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래도 끝책이 장단컨대 가장 쉬운 가나마 좀 씹을 만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되게 슬프네. 그러니까 그 존리 책 많이 추천해 주시거든요. 수학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저거랑 둘 다 펼쳐놓고 봤는데 네. 그나마 저 투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고 좀 다른 분들 존리 책은 그거보단 확실히 그러니까 왜 좋다고 하는지는 알 거는 같아요. 근데 좀 그쵸.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첫 페이지부터 어렵다고 했던 그 책이랑 다른 책이네요. 아, 그 책이 아니구나. 혹시 다른 책이구나. 그 이분 거 네. 그 보트 앤투라는 책을 또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건 또 뭐죠? 그러니까 그 책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같은 제가, 이건 첫 페이지부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했던 거는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였어요. 책 제목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챕터 1이 리마니안 매니폴즈였어요. 그거 존리 책인 것 같은데. 그런가? 지금 제가 같은 저자의 책 두 개를 지금 첨부를 해드렸거든요. 네, 하나는 매니폴드고 하나는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인데 네. 뭐 사전처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아, 이것저것 봐가지고 이제 헷갈리네요. 되게 뭐 항상 있었는지. 항상 조금씩 정의 같은 것도 그 표현하는 게 달라서 이제 네네네. 사실은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저거 세 권을 주로 사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하나 또 붙여주셨네요? PDF 네. 3개 올려주신 거죠? 네. 3개 맞나? 네, 3개. 솔직히 그냥 받으면 안 볼 것 같긴 한데. 이거 예시는 이거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 이거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3.5. 네네. 2여야 되지 않을까요? F인가요?
F라고 써져 있었는데 E인 것 같아서 아, 이거는 그냥 유클리드 Rn은 Rn이다라는 명제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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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Rn은 로컬리 Rn.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 뭔가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긴 한데,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진 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음, 근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네. 이거 나중에 해보시면 정의가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미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RN에서 RN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람다는 0부터 뭐 1까지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혹시 어디 쓰고 계신가요? 지금 5페이지 왼쪽 위에 그냥 공간이 비어서 쓰고 아, 있거든요. 네네.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굳이 표현하자면 R에서 매니폴드 위로 가는 어떤 제가 함수 커브를 제가 정의를 한 거잖아요. 커브 C를.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거의 정의역인 U를 해서 다시 이제 어떤 phi로 유클리드 공간의 부분집합으로 제가 보냈어요. U1, E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C는 R에서 Rn으로 가는 이게 Rn이라고 하면은 Rn으로 가는 함수잖아요. 네. 아니면 아까 프라임의 뭐 인버스는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잖아요. 네네. 이 정도 아니면 미분이라는 걸 할 만한 건지가 없거든요. 음, 그 대부분의 정의가 이거 가지고 놀아요, 그냥.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의역, 공역 이걸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지? 네네. 근데 해보시면은 선택지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딱 그 느낌이 있는 게 해요. 지금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부터가 되게 헷갈리고, 그러니까 M을 놓고 미분을 하려고 하면 뭔가 망하고 네. R이나 Rn으로 보낸 다음에 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냥. 그러면 약간 이런 건가요? 너무, 너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건가 싶긴 한데, 뭔가 우리가 미분을 하려면, 적분까지는 모르겠고, 미분을 하려면은, 어쨌든,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좌표를 잡아놓고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공면은 그게 항상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각각의 포인트를 그 유클리드 공간으로 보내는 그런 맵을 잡은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합성을 해놓고 보면은 결국은 RN에서 RN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잠시 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우리 다변수 미적분학 할 때 그냥 다변수 함수는 우리가 미분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다변수 함수는 다 어쨌든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건 다 미분하잖아요. 네. 근데 공면에서 또 뭔가 정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미분하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 모르겠으나 그걸 우리가 차트를 잘 잡아서 차트만 잘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M2라는 조건? M2라는 조건이 솔직히 지금 아직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면에서 뭔가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변수 함수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분을 해도 되지 않느냐? 약간 그런 욕구인가요? 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파트는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좌표 변환의 느낌으로 저는 보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좌표를 어떻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쓰기 위한 파트가 이 파트처럼 느껴지고 두 개 차트 피 인버스 갖고 하는 거는 이쪽 파트가 사실은 나중에 벡터랑 다 정리할 때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벡터를 이 곡선을 따라서 가는 디렉셔널 디리베티브의 어떤 로컬 파트, 이 인피니테시말한 그 파트로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크닉이 조금 더 느낌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네. 이거는 이렇게 제가 했지만 이 위에서 정의된 어떤 로컬하게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R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파일을 통해서 그 U가 있으면 파일을 통해서 E1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렇게는 F 이거는 Rn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편미분 또 해서 또 지지 복구하면 되죠. 네네네. 이렇게 세 개는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게 아까 위에 두 개만 하면 좀 얘가 섭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네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박민거 선생님 안 들어오셨을 때였나?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여기 채널에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계산 미분기하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2023년에 했던? 이게 영상 12개짜리거든요. 네, 알아요, 뭔지는. 각각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여기서, 사실 여기서도 오늘 했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집합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얘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요즘 좀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보고 있는데, 어, 아무튼 좀 여러 소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만 봐서는 해결이 되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 물음표만 더 많이 뜨는 것 같고, 또 주중에도 또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올리거나, 아니면 뭐 소스 있으면 또 올리고, 생각도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늦어서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